내 이름은 김정숙. 벌써 59이 되었다.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이 얼굴이 낯설 때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 사이로 내가 알던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다. 30년 이 집 문턱을 처음 넘던 29살 새색시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정임 여사은 동네에서 곰탕의 전설로 불린다. 그분은 목소리부터 남다르다. 크고 우렁차고 할 말은 반드시 한다. 아이고,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이 먼저 나온다니까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 말로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라며 강당하다. 그분의 곰탕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모든 대소사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막내 결혼식 피로연도, 큰손자 돌잔치도, 시아버지, 제사상도 모두 그 익숙한 곰탕 냄새 속에서 치료졌다. 정수가,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진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뛰어간다. 그분은 늘 이렇게 부르신다.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거실로 나오니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온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유산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다. 나는 재빨리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야, 정수가, 채널 그대로 둬.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분은 화면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나를 돌아보신다. 정수가, 너 우리 곰탕집 물려받고 싶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한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고 나를 떠보시는 건가? 그분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어머니, 그런 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 뿐이에요. 30년 동안 익힌 순종의 말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차신다. 쯧쯧.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나는 직설적인 게 좋더라고. 우리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생각은 해봤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신다. 드라마 속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한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혀를 크게 차신다. 저 며느리 말이야, 나 같으면 바로 대놓고 따질 텐데. 내 성격이 시원해서 할 말은 다 하거든. 그게 좋은 거야. 며느리도 그래야 해. 속에 담아두고 끙끙거리면 뭐해? 요즘 며느리들은 영악해. 속에 담아두고 뒤에서 얼굴 싹 바뀌고. 나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다. 할 말은 다 하고 자신은 시원한 성격이라고 자부하신다. 나는 부엌으로 피하듯 들어간다. 찬장문을 열고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지만 손이 떨린다. 유리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띵그랑 띵그랑 소리를 낸다. 점심쯤 둘째 며느리 지혜가 찾아온다. 지혜는 언제나 밝고 당당하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그래. 지혜야, 우리 지혜는 언제나 목소리부터 시원시원하구나. 역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차진다. 아까 나에게 하셨던 톤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머님, 제가 떡을 좀 해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송편이에요. 어머, 고맙다. 우리 지혜는 살림솜씨가 정말 좋아. 정수가, 나는 부엌에서 뛰어나간다. 지혜 봐라. 시어머니 좋아하는 게 뭔지 딱 알잖아. 정수가, 너도 지혜처럼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지혜를 칭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를 비교하신다. 지혜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본다. 어머님, 정숙 언니도 항상 잘해주시잖아요. 물론이지. 나는 며느리들 차별 안 해. 내 성격이 원래 공평한 거야. 다만 지혜처럼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혜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하하. 호호호. 마치 친구들처럼 편안한 분위기다. 어머님,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있어요? 있지, 있지. 요즘 며느리들 나오는 드라마 보는데 정말 답답해. 지혜야, 너는 그런 며느리 아니지? 당연하죠. 어머님한테 무슨 못할 말이 있겠어요?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죠. 그래, 그래야지. 역시 우리 지혜는 시원시원해서 좋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2시간 넘게 이어지는 즐거운 수다. 나는 언제 시어머니와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다. 지혜가 떠난 후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묘하게 무거워 보인다. 정수가, 이리 와봐. 나는 다시 거실로 간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신다. 그분의 눈빛이 아까 지혜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더 차갑고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다. 지혜가 참 착하지? 저런 며느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무서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좋겠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신다.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어도 바로바로 말해주잖아. 속에 담아두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안 그래? 네, 정수가. 너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지혜처럼 말이야. 내가 뭐라고 해도 움츠러들지만 말고. 나는 성격이 워낙 시원해서 할 말은 다 하는 거야. 밤이 깊어간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새벽 5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같다. 드르륵 드르륵. 이런 새벽에 무엇을 찾고 계시는 걸까? 나는 조용히 방 앞을 지나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뒤지고 계신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린다. 아침이 되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아침상을 차려드린다. 평소와 같은 미역국과 김치, 된장찌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않으신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정수가. 너 요즘 피곤하지?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아뇨. 괜찮아요. 아니야. 분명히 어디 아픈 거야.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얼굴이 누래지더니 병원 가보니까 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예리한 관찰력을 자랑하신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너 병원 한번 가볼래?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지만 말이야. 나는 부엌으로 피한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그분의 모든 말에는 선의가 담겨 있다고 하시지만 정작 듣는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밤이 깊어간다. 시어머니의 서랍 뒤지는 소리, 지혜에 대한 칭찬, 유산 관련 드라마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 정말로 알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런 걸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신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도 하시고 좋은 옷도 꺼내 입으신다. 정수가. 내가 나가 있는 동안 집 잘 봐라.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지혜랑 좀 볼 일이 있어서. 일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미루면 안 돼. 시어머니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신다. 지혜가 같이 간다. 우리 지혜가 똑똑해서 이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지혜가 도움이 된다니. 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는다. 어머니,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은? 아니야.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진다. 30년 동안 곰탕집을 운영하면서 온갖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더욱 억세진 목소리다. 말끝도 단호하고 거침이 없다. 그때 지혜가 나타난다.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지혜야, 우리 가자. 지혜는 시어머니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는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 마치 내가 이 집의 바깥 사람이 된 것 같은.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혹시 어디에 가시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화장대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띈다.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안내서라는 제목이 보인다. 그 아래에는 유언장 작성 절차, 재산 분할 방법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다. 내 손이 떨린다. 설마 변호사 사무실에 가신 건가? 그럼 나는 왜 빼고 가신 걸까?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뛰어간다. 여보세요? 새언니. 나 민정이야. 혹시 엄마 어디 가셨어? 신우이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다. 지혜랑 외출하셨어. 아, 그 일 말이구나. 언니도 알지? 요즘 엄마가 재산 정리 같은 것들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민정이가 아는 것처럼 말한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가? 응, 그래? 나는 애매하게 대답한다.
민정이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끊을게. 전화가 끊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외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나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진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 민수가 들어온다. 여보. 뭐해? 응. 점심 먹고 있어. 남편이라면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찌푸린다. 라면. 밥 먹으러 왔더니 라면이야? 엄마는 어디 가셨는데? 어머니는 지혜랑 외출하셨어. 아, 그래서 라면으로 때우는 거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게에서 밥이나 먹을 걸 그랬네.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그는 냉장고를 뒤적거리더니 김치만 꺼내서 먹는다. 가게 일은 어때? 뭐 어떻겠어, 맨날 똑같지. 근데 엄마가 요즘 이상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도 뭔가 느끼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너는 매일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서 엄마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가게 일로 바쁜데 너라도 좀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나는 더 답답해진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 나를 탓하다니. 남편은 서둘러 점심을 먹고 다시 가게로 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시어머니와 지혜가 돌아온 것이다. 아이고, 지혜야. 역시 우리 지혜다.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다정하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도 특유의 거침없음이 묻어난다. 나는 차를 우려 거실로 나간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정수가. 시어머니는 차를 받아드시지만 시선은 지혜에게만 향한다. 지혜야, 오늘 고생 많았어. 변호사 선생님이 내 질문에 감탄하시더라. 변호사, 내 예상이 맞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빼고 지혜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가신 것이다.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응, 잘 됐어. 지혜가 질문도 잘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어.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혜는 차근차근 정리해서 물어보더라고.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는 간단히 답하시고 다시 지혜에게 관심을 돌리신다. 정수가, 너도 지혜 좀 본받아라. 이런 중요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 그분은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나를 데려가지도 않으시고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니. 지혜가 일어선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지혜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역시 우리 지혜는 곰탕집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을 만하더라. 밝고 똑똑하고. 시어머니는 지혜를 현관까지 배웅하신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나누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린다. 분명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혜가 간 후 시어머니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신다. 나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무겁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셔서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응. 시어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정수가, 너 내일 뭐 특별한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더 진지하고 뭔가 결정적인 일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다. 무슨 얘기요? 내일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나는 불안감의 밥맛을 잃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요한 얘기가 뭘까? 혹시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닐까? 새벽 3시 시어머니 방에서 또 소리가 난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 뒤적이는 소리. 어제와 똑같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으로 간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온다. 시어머니가 뭔가 쓰고 계신다. 혹시 유언장을 쓰고 계시는 건 아닐까? 30년, 정말 긴 세월이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이 부어 있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배어있다. 정수가, 아침 차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진다. 평소보다 더 크고 급하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한다. 어머니, 곧 차려드릴게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중요한 날? 나는 손을 멈춘다. 오늘 나와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말씀이신가?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시자마자 내 얼굴을 유심히 보신다. 정수가, 너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얼굴이 왜 그래? 아뇨.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이 빨갛잖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관찰에 나는 더 움츠러든다. 그분은 수저를 들더니 갑자기 말씀하신다. 정수가, 우리 내일 어디 갈 거야? 마음의 준비나 해둬. 어디 가세요? 그때 가면 알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나는 밥알이 목에 걸린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정숙 씨?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변호사 사무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 어디 간다는 게 변호사 사무실인 거구나. 아, 네, 시간 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온갖 생각에 빠진다. 변호사가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정수가, 점심 먹고 우리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말씀하신다.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것이다. 점심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바라보신다. 그 시선이 무겁다. 평가하는 듯한, 아니면 작별을 구하는 듯한. 어머니, 진지 다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거실 소파로 가신다. 나도 따라간다. 정수가, 앉아.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는다. 그분은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진다. 정수가, 너 우리 집에 온 지가 언제야? 30년 됐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더 조용하고 뭔가 회한이 담겨 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곰탕집 일도 도와주고 나 시중도 들어주고.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긴 뭐가 당연해.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래.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씀하신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늙었어. 곰탕집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 그래서 결정 내렸어. 중요한 결정. 나는 숨이 막힌다.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세요?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신다. 곰탕집 말이야. 이제 손 떼려고 해. 손을 뗀다? 그럼 설마 손을 뗀다고 하시면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은 무리야. 나는 머리가 하얘진다. 곰탕집을 그만두신다고? 아니면 팔아버리시려는 건가? 그럼 너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내 가슴을 찔러온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 본 거야. 어제 변호사 선생님하고도 상의했어. 그래서 지혜를 데리고 가신 것이구나. 곰탕집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러. 그럼 저한테는 왜 아무 말씀도? 내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 너는 곰탕집에 정이 많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는다. 정이 많기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열심히. 정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내 결정이야.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나는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거야. 아, 그래서 변호사가 나를 부른 것이구나. 곰탕집 정리에 내 동의가 필요한 건가? 어머니, 정수가, 서운해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나를 위한 일. 어떻게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까? 나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일어서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자. 그분은 방으로 들어가신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는다. 소파에 털썩 앉아 천장을 바라본다. 30년, 내 청춘을 바친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온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시무룩해?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곧.
뭘 알게 된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 지혜야. 내일 정숙이랑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게 다 정숙이를 위한 거지. 지혜와 통화를 하고 계신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서글플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정말 그런 걸까?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신다. 나는 손에 땀이 난다. 진짜 끝인 건가?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 혹시 가서 얘기하자. 변호사 사무실 깔끔한 접수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복도 끝에서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50대 중반 남자 변호사 사무적인 목소리. 오늘 상담받으실 내용. 재산 정리와 상속 관련이시죠? 재산 정리 상속. 그 단어들이 귀에 따갑다. 내 심장이 쿵쾅거린다. 역시 그런 거였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답한다. 현재 곰탕집 건물과 토지 유언장 작성도 고려하셨다고요? 유언장, 등골이 오싹하다. 그 유언장에 내 이름은 없을 것이다. 맏며느리분도 함께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본다. 나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다. 곰탕집 운영을 계속하실 건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 부분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애매한 대답.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임대나 위탁 관리 또는 매각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각. 가슴이 철렁한다. 설마 정말 곰탕집을 팔아버리시려는 건가? 그래.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시는 거구나.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상담 끝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시어머니는 나를 버리실 작정이다. 택시 안. 시어머니는 또 창밖만 본다. 어머니, 아까 매각 얘기할 때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 거야. 차가운 대답. 나는 가슴이 저려온다. 그럼 정말로 곰탕집을. 정수가 넌 걱정이 많아. 그냥 두고 봐. 그냥 두고 보라니.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집 도착.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린다. 어떻게 됐어? 변호사랑 상담했어. 무슨 상담? 재산 정리. 남편 얼굴이 굳는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재산 정리가 뭔 뜻이에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거지. 곰탕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뭔 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그건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평생 읽고 온 거야.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편이 나를 본다. 나는 고개를 돌린다. 차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여보, 너는 뭔가 들은 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고개를 저어 남편과 얘기를 끝내버렸다. 별다른 계획 없어. 나는 피곤하니까 쉴게. 남편의 물음을 들으시고는 시어머니가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변호사까지 만나시고. 나는 천장을 바라본다. 눈물이 핑 돈다. 좀 더 지켜보자. 겨우 목소리를 짜낸다. 지켜보기만 할 거야?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모든 게 끝났어. 정말 모든 게 끝났어. 그날 저녁. 식탁은 유례없이 조용했다. 나는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 같다.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가 없다. 어머니, 내일은 곰탕집에 안 나가세요? 집에 있을 거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이것도 뭔가 계획의 일부인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각, 재산, 정리, 유언장. 모든 단어들이 나를 올가맨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3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 새벽 3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난다. 오늘 변호사 만났어. 응, 정수기도 같이 갔어. 이제 준비 단계는 끝났어. 준비 단계. 나를 내쫓을 준비인가? 곧 연락할게.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그 약속 속에 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날 밤도 한숨도 못 잤다.
변로사 사무실 상담이 끝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갑자기 둘째 며느리 지혜와 막내딸 민정이를 불러 모으셨다. 나에게는 따로 부르지 않으셨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식탁 쪽을 곁눈질로 본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계신다. 작고 낡은 수첩이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곰탕, 육수, 비법이 담긴 오래된 수첩이었다. 나는 그 수첩이 당연히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곰탕집에서 시어머니 옆에서 모든 걸 배웠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수첩을 지혜에게 건네셨다. 지혜야, 이 수첩은 내 곰탕 비법이 담긴 소중한 거야. 잘 간직해라.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수첩을 받는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곰탕 비법을 잘 배워서 곰탕집을 더 크게 키울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내 귀에 날카롭게 박힌다. 곰탕집을 더 크게 키운다고? 그럼 지혜가 곰탕집을 이어받는다는 뜻인가? 그래, 그래야지 우리 지혜 아주 야무지게 잘할 거야. 시어머니가 지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떨어뜨린다. 쨍그랑 큰 소리가 난다. 정수가 뭐해?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을 줍는다. 죄송해요. 어머, 형님, 괜찮으세요? 지혜가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온다. 아이고, 형님 손 다치셨나요? 어머님, 형님이 놀라셨나 봐요. 지혜는 내 손을 잡고 살펴보더니 과장되게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형님, 앉아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 형님 좀 보세요. 지혜의 지나친 친절함이 오히려 가식으로 느껴진다. 시어머니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는 것 같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지혜, 민정이만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님, 내일부터 제가 곰탕집에 나가서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말한다. 그래, 좋지.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시어머니의 대답에 나는 젓가락을 놓는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식사가 끝나고 지혜와 민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여보, 당신도 봤지? 어머니가 지혜한테 곰탕집 비법 수첩을 넘겨주셨어. 그랬나? 남편은 대충다. 내가 평생을 어머니 옆에서 모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엄마가 요즘 지혜랑 친해서 그런가 봐. 남편의 어수룩한 대답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친해서 그런 게 아니야. 곰탕집을 지혜한테 물려주시려는 거야. 설마 그럴까?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남편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저 나를 이해하는 척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나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는다.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리조차 없는 것 같다. 밤이 깊어간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어머니의 얼굴, 그분이 지혜에게 건넨 수첩, 남편의 어수룩한 대답. 이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가 없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어쩜 저런 시어머니가 있어. 이때까지 모셨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는다. 어두운 밤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한다. 익숙한 동네 골목을 벗어나 불빛이 희미한 공원으로 향한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후벼 판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30년 전 결혼할 때 받았던 시어머니의 쪽지가 생각난다. 정수가 내게 딸 같은 며느리야 고맙다. 그 쪽지를 자개함에 넣어두고 간직했던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외면하는 걸까? 왜 나를 버리려는 걸까?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나를 더 아프게 한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 여보, 여기 있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고개를 든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아니,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 간 줄 알았네. 집에 없길래 동네를 다 뒤졌어.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듯 말한다.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빨리 들어가자. 이런 밤에 혼자 나와서 뭐해? 그의 무심한 말에 나는 더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그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여보, 빨리 가자. 시간이 늦었어.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듯 보인다. 나는 터덜터덜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하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다. 거실에 지혜가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휴지를 손에 쥐고 계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급히다. 지혜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인다. 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휴지를 구겨서 탁자에 던지시며 말씀하신다. 정수가, 지혜가 실토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어조다. 지혜야, 내가 정수기한테 직접 말해.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지혜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다. 거짓말? 내 목소리가 떨린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다. 언니가 곰탕집에 관심 없다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힌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절망이 실은 이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계획도 있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 작아진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곰탕집을 차리려고 했어요. 충격이다. 그냥 충격이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왜 그런 일을? 언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다. 어머님의 신뢰도, 곰탕집 운영권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정도 어렵고 남편 벌이로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곰탕집 노하우를 배워서 제 가게를 차리면. 지혜야, 나는 지혜의 사정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신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지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시어머니가 지혜를 쳐다보신다. 경쟁업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우리 비법을 빼내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지혜가 깜짝 놀란다. 어머님, 그럼 왜 모른 척 했냐고. 너를 믿고 싶었거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서글퍼진다. 설마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가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오신다. 정수가 파일을 열어보니 곰탕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도 보인다. 이미 3달 전에 다 준비해뒀어. 3달 전에요?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신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지혜가 고개를 든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지혜야, 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어머님, 이제 그만 가라. 앞으로 우리 곰탕집에는 오지 마라.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나간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나만 남는다. 정수가, 미안해. 어머니, 너까지 고생시켜서 괜히 지혜를 믿어보려다가 일만 커졌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신다.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진짜 비법도 곰탕집도. 어머니, 30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남편이 문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럼 다 해결된 건가요? 이제 진짜 해결됐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쓸쓸하게 웃으신다. 민수야, 축하해. 내 아내가 곰탕집 사장이 됐어. 그날 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지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 마음과 동시에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도 확인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내가 곰탕집의 주인이 된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오늘은 정말로 내가 곰탕집의 주인이 되는 첫날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성,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펼쳐 보이겠다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재료를 골랐다.
뼈는 더욱 하얗고 윤기 나는 것으로, 파는 더욱 싱싱하고 푸른 것으로, 마치 처음 시집왔을 때처럼 한 가지 한 가지에 마음을 담았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정육점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는 이제 진짜 사장이다. 곰탕집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게 이제 정말로 내 것이라니. 꿈만 같았다. 육수를 끓이면서 나는 예전보다 더 정성을 들였다. 아니, 정성을 들인다기보다는 사랑을 담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가게에 나타나셨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셨다.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셨다. 정수가 잘하고 있네. 시어머니가 내가 끓이고 있는 육수를 보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려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내 방식대로 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정받는다는 것, 신뢰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감정인지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곰탕 하나요? 김 사장님이 평소처럼 주문하셨다. 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곰탕을 그릇에 담으면서 마음이 뿌듯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만든 곰탕이었다. 오늘 맛이 더 깊은데요. 김 사장님이 한 숟가락 떠서 맛보시더니 감탄하셨다. 뭔가 달라졌어요. 더 진하고 구수해진 것 같은데?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맛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다. 같은 레시피인데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 사모님, 비결이 뭐예요? 단골 할머니께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셨다. 그냥 사랑을 많이 담았어요. 내 대답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사랑을 담았다. 이 가게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오후가 되자 남편이 언제보다 부지런히 서빙을 도와주었다. 평소에는 주방 일만 담당했던 남편이 오늘은 특별히 홀까지 나와서 손님들을 맞았다. 사장님,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말하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사장님이 달라지셔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진짜 주인 된 기분이래요. 남편이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업자이자 남편이 이제는 나를 진짜 사장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 많이 도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사장님 첫날인데.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셨다. 정수가, 오늘 하루 어땠어?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시어머니도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이제 정말로 내 세상이야. 마음껏 펼쳐봐. 시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모든 것을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내 것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선 나는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눈빛이 더 반짝이고 표정이 더 당당했다. 30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자리.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이 시작되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최고의 곰탕을 만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일로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꿈에서도 나는 웃고 있었다.